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콘랩스 대표 반성훈입니다. 발표를 와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작년에 슈퍼스타트 2기로 선정이 돼서 LG 계열사와 이제 협업 가능성들을 계속 모색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HS 쪽이랑 광고 만드는 쪽 협업들도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LG전자랑 그리고 다른 부서들에서도 이런 3D 모델 필요한 부분들 어떤 니즈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계속 논의 나누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3D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방식, 이게 왜 중요한가,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어떤 경험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 이미지나 아니면 뭐 텍스트 프롬프트나 아니면 뭐 핸드 드로잉 스케치나 굉장히 다양한 멀티모달 정보를 입력받아서 3D 모델로 만들고 이를 이제 뭐 이커머스나 아니면 전시나 뭐 인터랙티브 뷰어, 광고 컨텐츠 같은 여러 가지 사업에 활용하는 것들을 이제 사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초기에 이제 뭐 애플 비전 나오면서 굉장히 중요하고 관심 많은 시기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지만 저희는 항상 하는 얘기예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디지털 카메라 모먼트라는 표현들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필름 카메라나 사진에 대한 역사는 굉장히 오래 있었지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가 나온 이후에 우리가 그 삶을 이제 기록하고 공유하는 그런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쓰기 쉽게 만들어주는 이런 기술들이 맞물려서 우리가 정보들을 보여주는 방식들이 완전히 혁신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큰 세 축으로 일단은 그런 것들을 더 잘 보여주기 위한 디바이스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하드웨어도 있고, 그것들을 잘 이제 활용하기 위한 이런 인프라 쪽도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웹에서 이런 3D 모델을 보여주고 AR, VR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웹 XR이나 웹 GPU 같은 표준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표준화돼서 이제 성능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저희가 주목하는 거는 이제 이런 환경들은 갖춰졌는데 결국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 사람들에게 무엇을 경험하게 해줄 것이냐라는 이런 컨텐츠 부분에서 그 AI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만들어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하나의 남은 축을 이제 집중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 비전 프로 광고가 이렇게 발표가 처음 났을 때 새벽에 이걸 실시간으로 보면서 굉장히 드디어 나오는구나라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근데 이제 아마 LG에서도 XR 기기 이제 개발하고 계시다라는 기사들도 나고 해서 내부적으로도 애플 비전 프로나 이런 것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아직은 좀 부족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뭐 아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아름답게 펼쳐지는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이런 시도들이 이제 뭐 하나의 한두 개의 이제 회사들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테크 기업들이 뛰어드는 시기가 됐다라는 것들이 큰 메시지인 것 같고, 이런 디바이스들이 이제 뭐 한간에는 스마트폰으로 잘 쓰고 있는 것들인데 누가 이걸 쓸까라는 그런 의문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되돌아서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예전부터도 이런 3D나 가상현실, 3D 공간을 이용하는 이런 연구들이나 개념들에 대한 것들은 워낙 많이 이야기가 되어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미래 오피스는 이런 환경이 될 것이다, 이런 것처럼 완전히 풀 3D를 만들어서 다른 공간과 정합해서 함께 회의하고 이런 뭐 이야기들을 워낙 많이 했었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거슬러 가보면 뭐 1998년 뭐 이런 정도 때부터 퓨처 오피스라는 개념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라웠었던 건 이제 그 당시는 정말 이런 정도의 컴퓨터를 쓰던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3차원 공간이나 가상현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좀 더 되돌아가 보자면 이 HMD, 그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통한 이런 가상현실 개념이 처음 이야기가 됐던 건 1965년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개념은 더 예전부터 3D에 대한 개념이 있었지만 이걸 디바이스로 만든 건 65년에 울티메이트 디스플레이라는 그 개념이 처음 이야기가 됐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좀 투박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죠. 근데 이때가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처음으로 디스플레이라는 게 나왔던 정도의 수준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2D에서 처음으로 글자가 아니라 뭔가 도형과 이미지를 그려야지 하고 스케치패드를 막 그리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때 처음 디스플레이가 나왔을 때 했던 이야기가 이 울티메이트 디스플레이라고 하면서 이 미래 디스플레이란 궁극의 디스플레이는 결국은
디지털로 우리가 만들어낸 정보를 현실로 가져가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표현하는 방법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공간과 뭐 나아가서는 정말 물리적인 힘까지 행사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경험 같은 것들을 그대로 재현해낼 수 있는 이런 디스플레이의 형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부분의 디스플레이는 2D로 이때까지 뭐 거의 수십 년 동안 많이 발전을 해왔었고, 물론 이제 개발적인 이런 편의성 때문에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정보라는 것들을 표현하기에 2D가 굉장히 쉬운 형식인 것도 맞습니다. 우리는 글로써 뭔가를 기록하고 읽고 하는 것들이 익숙하고, 사진을 찍으면 그걸 2D로 바로 표현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었고, 그래서 2D 디스플레이가 워낙 이제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걸로 정보를 주고받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미디어로서 다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지만, 3D 컨텐츠로서 줄 수 있는 가치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 자체를 그대로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한 단계 더 이제 나아간 다른 형태의 성격을 띠고 있는 미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버암이라는 실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사람은 생각보다 속기 쉽다라는 그런 이제 그 교훈을 준 실험이었는데요.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여기에 고무팔을 놓고 자기 진짜 팔은 안 보이게 이렇게 가려놓은 상황에서 자극을 똑같이 줍니다. 그 간지럽히는 것도 같이 간지럽히고 뭐 이렇게 자극을 똑같이 주다가 순간적으로 망치로 이 고무팔을 빡 내렸으면 이 사람이 자기 팔이 정말 망치에 찍힌 것처럼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그냥 깜짝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맞았을 때 그러니까 분비되는 이런 호르몬들, 이런 아픔을 잊기 위해서 나오는 신체적인 반응들까지 같이 이제 몸속에서 활성화되는 것들이 관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각적으로 우리가 이런 정보들을 속일 수 있으면 실제 사람에게 그냥 우리가 TV를 보면서 이렇게 막 자기가 깜짝 놀라서 뭐 호르몬이 분비, 뭐 감정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몸의 신체적 변화를 이뤄내는 것까지 3차원과 이런 정보들을 이용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큰 차이점일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이런 VR 하다가 공중에서 이렇게 밀면 떨어져서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이런 경우들도 아마 유머로 많이 나왔었죠. 근데 TV를 보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당황하면서 막 흥분감을 느끼진 않습니다. 정말 그 공간에 있는 것처럼 만들 수 있게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 미디어고, 그래서 저는 이런 3D를 이용한, 그리고 나아가서는 XR이나 가상현실 같은 곳들이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던 것에서 경험 자체를 주고받는 그 차세대 미디어가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제일 와닿았던 그 키워드가 Ultimate Empathy Machine이라는 그런 강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공감을 이끌어내는 그런 기계다라는 이야기였었는데, 아무리 뭐 전쟁의 참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찍어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보여줘도 TV에서 보여주는 약간은 그 남일 같은 그런 경험과, 그리고 이 공간상에서 내가 직접 들어가서 전쟁을 체험하는 그런 형태의 컨텐츠를 보여줬을 때 사람들의 그런 감정이나 뭐 도네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엄청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라는 그런 이제 테드톡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경험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들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뭐 그 어떤 예를 들어 백화점 같은 데에 입점하거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 브랜드의 경험에 대한 거죠. 내가 이런 고급 백화점에 들어와서 이런 멋진 그 휘황찬란한 공간에 전시되어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느껴지는 그런 위압감, 그런 것들이 이제 브랜드의 가치를 만들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비용들을 투자해서 디자인을 하고 공간을 설계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에서 제품을 보여주는 거는 대체로 그냥 뭐 쿠팡에 들어가면 한 페이지에 이미지만 한 장 떠 있는 그런 형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경험과 브랜드의 그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3차원 공간상에서 이렇게 미디어를 전달하는 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커머스뿐만 아니라 이런 그 사람들의 어떤 경험을 제공하고 이런 그 동기를 이끌어내는 곳에서는 광고나 이런 분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엔터테인먼트 쪽은 당연히 그럴 거고, 헬스케어 쪽에서도 이런 특징들을 이용해서 디지털 치료제나 이런 부분들에서 활발히 실제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 이런 환경들은 점점 올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꽤 예전부터 해왔지만 이제 진짜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들을 뭘 보여주고 어떻게 사용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말씀으로 일단 오늘 시작을 하고 싶고요. 근데 이제 문제점은 이거겠죠. XR 뭐 좋고 이거 하면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뭐 광고 소재로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실제로 만들려면 어떤 고통이 수반되어야 되느냐. 아마 실제로 이 컨텐츠 만드는 쪽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 일반적인 분들은 만드는 것조차가 쉽지가 않고요. 3D 모델 만든다는 것 자체가 3D 모델링 툴로서 모양 잡고 그 위에 이제 텍스처링해서 색깔 입히고, 색깔 입히는 게 끝이 아닙니다. 색깔 입히고 나면 그 각각 소재가 어떻게 반사되는지, 뭐 금속인지 뭐 고무인지 반사적 재질 특성 다 입히고, 거기에 빛 라이팅 배치하고, 그것들을 또 실사에 가깝게 이미지 뽑아내기 위해서 렌더링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들이었었고요. 물론 이제 지금도 많은 뭐 게임 회사나 스튜디오에서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아까 시작했던 것처럼 이런 XR이나 그 가상현실 환경이 정말 차세대 미디어로서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게 만들려면 이렇게 디지털 스튜디오가 하나 만드는 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런 XR 환경에서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를 이제 AI로 만들기 위한 그 저희가 하고 있는 기술들과 그리고 나와 있는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언리얼에서 제작된 뭐 데모 게임의 한 장면입니다. 어떤 폐 건물 안에 들어가서 이제 총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총을 쏘는 이런 장면을 만들었는데, 얼핏 보시기에는 이게 언리얼에서 만든 게임인지 아니면 뭐 바디캠을 들고 들어가는 사람이 찍은 영상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사실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사실적으로 이런 공간을 설계하려면 뭐 전문 스튜디오가 붙어도 적어도 뭐 한 반년 이상은 시간과 이제 비용을 써야 되는 그런 이슈일 텐데, 놀랍게도 이 컨텐츠는 거의 몇 주 만에 어떤 한 인디 게임사에서 그 테스트로 만든 그런 장면이었어요.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뉴럴 렌더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뉴럴 렌더링은 처음 시작됐던 거는 이제 아까 그런 극사실적인 환경도 보여드렸었지만 그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그 연기가 피어나오는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의 피부 같은 것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그 표면에다가 고무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몇 겹이 쌓여 있어서 빛을 받으면 그 약간 스캐터링이 일어나는 것까지 굉장히 세밀하게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피부나 이런 것들도 표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었었고, 옷이나 뭐 이런 얼굴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었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통적으로 그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3D 메쉬를 만들어서 거기에 텍스처 입히고 이런 방식으로는 표현하기가 진짜 어렵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뉴럴 렌더링이라는 그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합성해내자라는 그런 연구들이 이루어졌었는데, 사실 이 개념 자체는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뭐 한 5년, 10년 전에도 뭐 그 겐이라든가 이미지 합성해내는 그런 기술들은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었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뭐 필요로 하는 이런 이미지들에 대해서 무한히 많이 학습한 이후에 이제 그것들을 다시 생산해내라 하고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 함수로 넣으면 이미지를 뽑아내주는 그런 방식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근데 이 방식을 3차원 공간에다가 적용하는 그런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는 이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그런 연구들이었는데, 이것들은 예를 들어 뭐 고양이 얼굴을 만들려면 고양이 사진을 엄청 많이 넣은 다음에 고양이를 만들어주고 하면 이제 고양이처럼 보이게 픽셀 단위를 확산하는 그런 방식이었던 거죠. 근데 3차원 공간은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 보인 사진과 여기에서 보인 여러 가지 각도에서 찍힌 사진이 있는데, 찍히지 않은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얘가 어떻게 보일까요? 라고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그런 3차원을 위한 뉴럴 렌더링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뭐 노벨 뷰 신테시스라고 부르면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 연구들이 되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그 방식 자체는 비슷하긴 합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미지를 찍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어떤 각도에서 보든 이미지를 생성해내도록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면서 실제로 찍힌 각도가 있겠죠. 그 각도에서 얘를 생성하게 시킨 후에 실제 이미지랑 계속 비교해가면서 내가 학습한 이 뉴럴 네트워크가 잘 이제 성능 좋게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판별하는 형식으로 발전시키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2020년에 널프라는 개념, 그 뉴럴 레디언스 필드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이쪽 분야에 굉장히 탄력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학습된 공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에 대한 개념들이 여러 가지 나오다가 이 3차원 공간을 빛이 나는 알갱이 같은 걸로 표현하자라고 일종의 가정을 하고 이제 샘플링을 해서 3차원 공간을 만든 그런 방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사용된 이미지 그 각도 외에 모든 각도에서 봤을 때 얘가 어떻게 보일지를 물어서 그걸 알려주는 그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들도 이렇게 그 제품에 대한 촬영을 하고 나면 그걸 이용해서 완전히 풀로 이제 3D로 돌려서 볼 수 있는 뷰어를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왼쪽은 이제 실제 저희 고객사에서 이렇게 돌면서 촬영한 한 1분 정도 되는 동영상이고 이걸 이용해서 지금 3차원으로 재구현한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의 실제로 촬영된 그런 실사에 가까운 느낌들을 그대로 재현하는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상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촬영만 되면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것들도 장점으로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자면 뭐 음식이나 신발, 더 작게는 반지나 뭐 이런 칩 단위로도 그 모델링을 할 수 있고 더 크게 보자면 드론 같은 걸 띄워서 건물이나 이런 도시 단위로도 시각화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런 스캐닝 같은 거 할 때는 그런 구애가 굉장히 많았었죠. 장비는 어느 정도 크기까지만 스캐닝 할 수 있고 이런 구애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영상 기반으로 하는 것들은 이런 부분들에도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의 궁극적인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걸 렌더링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캐닝을 해서 뭐 3D 디자이너가 뭐 후작업을 하고 뭘 하고 하더라도 결국 최종적으로 이렇게 3D 메쉬랑 텍스처를 통해서 보여주게 되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 정도 시계를 만들려면 뭐 딱 봐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었겠죠. 이 모양 하나하나 잡는 것들이랑 저 금속 부분, 가죽 부분, 이제 뭐 반사 특성이나 이런 거 전부 다르게 해서 굉장히 열심히 만들었을 텐데도 이걸 정말 사실적인 제품처럼 보이게 하는 것들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보면 약간 플라스틱 같은 그런 이질적인 느낌이 들긴 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실제 촬영된 이미지를 기반으로 그대로 역산해낸 거기 때문에 실제 제품이 촬영된 그런 굉장히 사실적인 질감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그대로 재구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속 부분이나 가죽에 이렇게 반사되는 이런 특성들까지도 보시는 것처럼 실제 제품이 촬영됐을 때의 질감을 그대로 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접목해서 저희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커머스 쪽에서 이렇게 3D 모델을 이용해서 제공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제공해 드렸을 때 아무래도 사진 몇 장 보고는 이게 정확하게 뭐 뒷면이 어떻게 생겼고 뭐 옷 소매 부분이 어떻게 제작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알기 힘들어서 고객들이 직접 돌려서 확인해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이것들이 뭔가 튀어나오고 커졌다 작아졌다 하고 돌아가고 하는 거에 많이 또 이제 인게이지를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도 장점이 있어서 실제로 구매 전환율이나 아니면 뭐 제품을 꼼꼼히 확인했기 때문에 반품률이나 고객 문의 같은 것들이 현저히 저하된다라는 특징들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쉽게 제작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플리카라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한 바퀴 돌면서 촬영해가지고 올려주시면 공간들이 나오고 그 공간에서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분리해서 켰다 껐다 하거나 원하면 이제 좀 세부적으로 색상이나 이런 것들도 편집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배경들을 집어넣어 가면서 여러 가지 화보의 컨셉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작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아이프레임 코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HTML 코드를 복사해서 집어넣으면 원하는 판매 페이지에다가 이런 식으로 바로 집어넣을 수 있기까지 해주는
이런 커머스 솔루션들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그 뷰어를 실제로 돌려보시면 굉장히 그 어떤 느낌이신지 알 것 같아요. 이 QR 코드 나중에 찍어보시면 실제 핸드폰에서도 구동시켜서 돌려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XR이나 공간들을 캡처하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활용될 것이다. 그래서 그냥 사진 찍고 동영상 찍는 것들이 아니라 그렇게 간단하게만 찍어도 아까 뭐 3D 초상화도 찍고 들어가셨지만 내 모습이나 아니면 정말 기억하고 싶은 순간들, 뭐 비전 프로에서 요 그 스페이셜 캡처 기능도 굉장히 킬러 기능 중 하나죠. 그 공간을 이제 그 촬영하는 거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한편에서 이렇게 약간 레이어가 있는 뎁스 있는 형태로 보여준다면 이렇게 3차원 공간을 촬영했을 땐 정말 거기에 함께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그 공간을 돌아다닐 수 있게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 제가 기타 들고 찍은 저의 모습을 3차원 공간상에 넣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뭐 영구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들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을 더 넓은 공간에서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런 쪽 연구들이 계속 되고 있어서 아마 앞으로 관광이라든가 이런 뭐 브랜드 쇼룸이나 요즘 팝업 스토어 같은 거에서 고객들한테 또 새로운 경험 주려는 시도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엑셀 환경으로 많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것들을 프로덕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공간 스캐닝하는 쪽으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종로 3가 거리를 저희가 이렇게 다 스캔 떠가지고 이제 광고나 이런 영상 촬영할 때 뒤에 백그라운드로 그 버추얼 프로덕션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작업들도 하고 있고 놀이터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쇼핑몰 내부 이런 쪽 좀 큰 공간 상으로도 이렇게 스캐닝하는 이런 작업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3차원 공간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원하는 대로 완전히 이제 뭐 카메라 워크나 뷰나 이런 것들을 재편집할 수 있다라는 것들도 굉장히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그 패션 화보를 모델이랑 함께 공간을 통째로 뜬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재생산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었고 물론 이제 이렇게 카메라 워크 찍어놨는데 감독분이 카메라 워크 이게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바꾸자 하면 또 이제 바꿔야 되는 상황에서 더 유용할 수도 있지만 각각 이제 고객의 성향에 따라서도 원하는 이런 영상의 뷰라든가 이런 특성들이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촬영해 놓고 이 어떤 고객한테 어떤 식으로 제품을 보여줘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각자 커스터마이징해서 최적화시켜주는 이런 작업들까지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LG 쇼룸 공간 저희가 촬영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원하는 형식으로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만드는 게임 엔진 내에 이런 툴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실제 현업에 사용된 사례들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 이건 뭐 저희가 한 것들은 아니긴 하지만 버추얼 프로덕션 쪽에서는 이렇게 버튼 눌러가지고 영상에서 바로바로 뒤에 있는 배경 백그라운드 같은 것들 바꾸는 이런 작업들도 실제 현업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작년에 이제 맥도날드에서 광고 만드는데도 이런 기술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화기애애하게 먹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현실에서는 만들기 힘든 화려한 카메라 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장면들을 연출하기도 했었고요. 뮤직비디오 같은 데서도 이렇게 좀 특수한 카메라 워크 효과들을 내기 위해서 이런 기술들이 간간히 활용된 경우들도 있고 구글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기술을 계속 활용해서 구글 맵에다가 3차원 공간을 통째로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이머시브 뷰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 API 연동해서 보시면 어떤 도시에 가더라도 이렇게 예전에는 그 빌딩 높이랑 형태만 만들어서 박스처럼 만들고 텍스처만 입혔잖아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이 빌딩이 가지고 있는 디테일한 형태라든가 질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표현할 수 있도록 지금 구글 맵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떤 것들이 가능해질지에 대해서 조금 소개드리면 흥미로워하실 것 같아서 리서치 수준에서 뭐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도 조금 설명드리자면 지금은 저희가 아까 촬영하고 나면 한 30분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도 점점 이제 빠르게 하기 위한 연구들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실험적인 환경에서 한 거긴 하지만 거의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스캐닝하는 이런 그 슬램 기술들도 같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배치해 놓은 것들을 다른 배경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이제 자연스럽게 다시 라이팅이랑 어울리게 하기 위한 리라이팅 쪽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고, 나아가서는 이제 이걸 아예 동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이제 4D 캡처 쪽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나온 것들 보면 굉장히 좀 이미 메타나 이런 데서 발표한 것들이 있어서 보셨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것도 보시면 사람 아바타를 이제 그 실사에 가깝게 이런 뉴럴 렌더링 기법을 사용해서 재구현한 건데,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D 메쉬와 이런 텍스처를 통해서는 이 정도의 사실감 있는 얼굴 만들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3D 모델 위에다가 이렇게 그 뉴럴 렌더링 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위에다가 이제 코팅해가지고 지금 거의 실사에 가깝게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작업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여기에다가 편집이 가능한 이런 기술들이 붙어나가면서 점점 활용성이 높아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공간 스캔해놓고 내가 이 위치 여기에다가 빵을 하나 더 넣고 싶다라고 이제 텍스트를 입력한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 얼굴에다가 삐에로를 만들고 싶다라고 이렇게 입력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람 얼굴이 이런 식으로 삐에로로 점점 변하는 이런 편집 기술들 같은 것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들을 이제 편집하는 기능들까지 얹어서 이제 서비스를 보강하고 있고, 이렇게 모양이나 동작을 바꾸는 이런 것들도 손을 들어주세요라든가 커피를 들고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아예 이 공간 자체를 핸들링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XR 관련된 XR뿐만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3D 쪽 공간 제작이랑 이런 기술들 많이 또 연구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제 컴퓨터 앞에 마우스로 앉아서 언리얼과 유니티로 하나하나 만드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대화형으로 뭔가 공간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형태의 방식으로 변화해 나갈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끼고 이런 식으로 대화형으로 실내 의자 암체로 바꿔달라고 한다거나 전체 인테리어 컨셉을 바꿔달라고 한다거나 원하는 에셋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만든다던가 하는 환경들이 구축이 될 겁니다. 저희 아까 커머스 쪽에서는 플리카라는 이름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런 XR에 필요한 컨텐츠 크리에이션 쪽 솔루션으로 3D 프레소라는 또 서비스를 저희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3D 프레소에서는 기본적으로 비디오 촬영해서 아까처럼 3D 모델을 만드는 것과, 그리고 텍스트 프롬프트 이용해서 텍스처를 바꾸는 것, 그리고 3D 모델 생성하고 핸드 드로잉 스케치를 통해 가지고 3D 모델까지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 기반으로 3D 모델 만드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 지금 만들어서 계속 수집하고 있고, 텍스처 변화시키는 것 같은 경우는 이런 가방 같은 것들을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텍스트 프롬프트로 파란색 벨벳 소재 가방 이런 식으로 치면 거기에 맞춰서 텍스처를 생성해주는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능 서비스 내에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라이브러리 중에서 원하는 모델을 클릭해가지고 입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텍스처가 바뀌는 이런 작업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제페토랑 연계를 해서 제페토 내에 있는 유저들이 원하는 에셋을 자기 마음대로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3D 디자이너가 아닌 그런 일반 유저들 같은 경우는 그냥 사서 쓰는 수밖에 없잖아요, 에셋을 원하는 때는.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스타일을 클릭하고 나는 슈퍼맨 모양 디자인이 된 티셔츠를 갖고 싶어라든가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입력하면 거기에 맞춰서 옷을 디자인해서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이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 프롬프트 자체에서만 이런 식으로 3D 모델 쉐입을 생성하거나 아니면 조금 제가 그린 거라서 좀 개발해버리긴 합니다만, 이렇게 핸드 드로잉 스케치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3D 모델을 만들어주는 이런 기능들도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의 의자들을 생성해내고, 저희 크리에이터들은 이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영상 만들거나 이런 게임 만드는데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아무래도
저희가 서비스 자체를 해외로 하고 있다 보니까 뭐 굉장히 그 해외에서 유입되는 트래픽들이 많은 상황이고, 작년에는 이제 셔터스톡이랑 MOU를 체결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3D 에셋들을 만들고 가지고 있는 3D 에셋들을 추가적으로 학습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기능들이 나중에는 더 떼져서 3D 프레소라는 서비스 내에서 이렇게 대화형으로 3D 모델을 만들거나 디자인을 편집하거나 하는 이런 그 시나리오들을 구현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XR이라는 게 아까 처음에 화두를 열었던 것처럼 그냥 그 스마트폰으로 쓰던 걸 꼭 3D로 봐야 되느냐의 질문을 넘어서 이 3D XR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은 어떤 경험이라는 측면이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제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지금 더 치열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 컨텐츠를 만드는 방식은 앞으로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3D 모델링과 이런 손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AI를 기반으로 한 멀티모달과 뉴럴 렌더링이 대세가 될 것이다 라는 두 가지 메시지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은 많은데요. 그 AI, 뭐 생성형 AI 쪽은 특히나 이제 초기에는 너도 나도 하는 분위기였지만 이제 점점 오픈 AI 같은 거대 공룡들이 돈을 쏟아부어서 학습하는 것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냐라는 회의론들이 들기 시작하고 있죠. 근데 그런 곳들은 일종의 생성형 모델을 만들기 위한 파운데이션을 만들고 있는 곳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LG 쪽에서도 파운데이션을 하려고 노력을 하실 것 같고, 저희 같은 규모의 스타트업들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아무래도 그 파운데이션 위에 어떤 용도로 어떻게 이것들을 사용하게 해줄 것이냐에 대한 좀 특화시킨 뭐 인터페이스나 튜닝 모델 같은 것들에 집중하는 게 더 맞는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들을 뭐 모델 만들기 위한 좀 모델들도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긴 하지만 그걸 커머스나 광고 쪽에서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인터페이스 개발하는 쪽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쪽은 사실 제 전공 분야는 아니라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렵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카이스트 쪽에서 이 뉴럴 렌더링에 특화된 반도체 칩을 설계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뜨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GPU나 이 정도 뉴럴 렌더링을 돌리려면 조금 이제 학습에 대해서는 고품질의 GPU가 필요한 건 맞는데, 그것들을 뭐 작은 칩에서 할 수 있도록 점점 경량화하는 작업들로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쪽은 사실은 저보다도 그것 쪽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더 정확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저희는 이제 3D 모델 활용이나 이런 그 XR 도입화 같은 것들이 뭐 항상 그렇겠지만 빠르게 되기를 간절히 계속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의 신호들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커머스 쪽에서는 뭐 아마존 같은 경우 2021년부터 시작했지만 작년에 이제 연말에 발표한 걸로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다 3D로 제공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품 지금 아마존 셀러들은 들어가시면 3D 모델 올릴 수 있는 칸이 다 이제 디폴트로 들어가 있고, 실제로 그 3D 모델을 올리는 것들을 이제 더 상위에 노출되도록 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셀러들 입장에서도 3D 모델 만드는 데 대한 그런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제 3D를 활용한 이런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추세를 보면 한 6년 전에 대비해서 8배에서 10배 정도 사용량이 급증한 그런 모습들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웹에서 3D 모델을 활용하는 것들은 이미 이제 좀 올해 특히 좀 많이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을 하고 있고요. XR 기기가 보급화되려면 비전 프로나 이런 것, 뭐 제가 환불할 수 있는 말은 아니긴 합니다만, 뭐 비전 프로 상황을 봤을 때는 한 2, 3년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개인적인 견해는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슈퍼스타트 2기로 LG와 함께 협업 이어나가고 있는 스타트업 리콘랩스 대표 관성훈입니다.
네. 저희는 AI를 통해서 3D 컨텐츠를 누구나 좀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솔루션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런 3D 컨텐츠가 대중화됐을 때 이런 XR을 포함해서 이렇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우리가 디지털 컨텐츠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발표를 진행했었습니다. 일단 굉장히 다양한 부서에서 오셔서 이제 저희 관련 분야에 대해서 질의응답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어떤 니즈들이 있고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뭐였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슈퍼스타트 선정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은 조금 기회가 적긴 합니다만 앞으로 LG 계열사와 많은 협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XR이나 혼합현실 이야기 나오고 3D 컨텐츠에 대한 관심들도 요즘에 굉장히 많아지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혹시 어떤 고민들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저희 연락 주시면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